여기는 터널입니다. 1차로에서 지금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터널 벽과 충돌한 뒤에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예. 제보자가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운전자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창문을 내리고 이제 봤었는데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포르쉐 차량만 단독으로 사고 난 것 같아요. 네, 저기 저 터널이에요. 자, 사고 차량은 당시 왜 미끄러졌던 걸까요? 지하차도 벽면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1차로 쪽이 이제 물이 고이면서 노면이 얼어 있더라고요. 저를 추월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옮기다가 과속하면서 차량이 미끌려서 차로 변경이요. 자, 보세요. 차선이 지금 실선입니다. 추월이 금지된 도로죠. 간단한 규칙만 잘 지켰어도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다음 영상입니다. 평소 사고가 잦은 구간이라는데요. 갓길에 차들이 여러 대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겨우 피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사람이 칠 뻔했는데 80km 구간이고 이제 거기서 100km로 시속이 바뀌는 구간인데 교량 지역이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 산이 이제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 항상 그늘이지거든요. 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서 정말 그 총격전이 일어날 뻔한 거죠. 총격전이요? 총격전이요? 네, 발단이 이랬습니다. 앞 차량이 3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갑자기 끼어들길래 이제 위험했기 때문에 경적 울렸거든요. 좌회전을 해야 돼서 맨 왼쪽 차선에 붙었는데 창문을 내리시더니 영어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건지 예. 상대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상대방, 자 급기야 갑자기 예. 차에서 뭘 주섬주섬 찾으시더니 저는 뭘 던지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예. 차에다가. 차를 저희랑 똑같이 맞춰서 세우더니 총을 꺼내가지고 한 총이요? 손으로는 핸들 잡고 한 총을 손으로 총을 겨누고요? 겨누고 딱 겨누더라고요. 그 총을 딱 없네요. 보자마자 저희 옆에 탔던 동생자는 바로 숙이고 싸움이 났는데 총을 들었거든요? 경찰이 이게 지금 신고 총을 중인 것 들었어요. 같아요. 장난감 총인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웬 총이요? 총을 들었어요. 차 번호가 한국에서 어이없네요. 총을 본다는 건 사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군대 빼고는. 총을 보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어요. 군대에서도 근데 쫓아간다 건축을 보지 그랬어요. 못했던 것 그러고 나서 같은데요.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튼 총을 든 남자와의 위험천만한 추격전. 남자를 잡기 위해 10분가량 뒤를 쫓아갔다고요. 그러다 이들은 한 지하 주차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예. 자, 이 남자입니다. 주먹으로 보닛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협박을 했다고요. 진짜 뭐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없는 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영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욕들 있죠. 왜 갱들이 하는 욕들. 저도 한 미국에 살다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슈링 바이 드라이브라고 운전하고 가다가 갱들이 그냥 총을 팍 쏘고 그냥 지나가요. 야, 그런 거를 무슨 저는 갑자기 일입니까? 생각이 나갖고 예.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결국 경찰의 등장과 함께 사건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총을 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요. 형사들도 처음에 봤을 때는 10단총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형사님들도 장난감 긴가민가하면 총이었을까요? 장난감 총이겠지. 이런 장난감 총이었을까요? 글쎄요, 경찰서에서 직접 그 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자, 보시죠. 바로 이 총입니다. 이게 뭐 이게 실총 같은데요. 이게 그냥 가스 분사기라는 가스총이네요. 허가 받았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확인됐어요. 허가증. 이 가스총 허가증이 있어요. 허가증 있어요. 이게 허가증 없으면 이게 부분 무기니까 이것도. 허가증은 또 있다고요? 예, 재미교포인 가해자는 평소 호신용으로 이 가스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저것도 많이 위험합니다. 이게 만약 실탄이었으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싸워볼 수도 없는 거고. 다시 한번 겪는다 그러면 가스총도 살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겨눈 이 남자. 자,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스총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흉기, 휴대 등 협박죄에 해당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가스총을 얼마든지 진짜 총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협박죄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다면
법원에서 형량을 다소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이제는 정말 근절돼야겠죠. 예. 얘는 가좀 참아야 되겠어요. 여기는 춘천입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요. 한 대가 아닙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오토바이가 옆 차량 측면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냥 가요. 와 멋있다 이랬는데 그 추돌하는 이제 오토바이가 무섭게 먼저 왔으니까 저희도 살짝 피했죠. 근데 그 오토바이만 번호판이 없었죠. 저희가 계속 돌려봤는데도 희한하게 그 오토바이만 번호판이 없었어요. 동호회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두 대 지나간 게 아니라, 그리고 전문적인 장비도 착용했었고 그때. 자, 제보자는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봅니다. 하지만 결국 역부족이죠. 놓치고 말하는데요. 피해 차량에서 오토바이 못 운전자가 따라가죠. 내립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희랑 같이 일부러 이제 달리다가 그랬을까요? 이제 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죠. 저희가 오토바이는. 다행히 그때 그분이 딱 서셔갖고 피해자분이랑 통화는 했는데 영상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어휴, 파손 상태가 심하네요. 가해자는 잡혔나요? 견적은 한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아이고 경찰서에서도 저런. 못 잡는다는 식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저는 가슴 아프죠. 정말 양심 불량이네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했지만 본인의 양심은 길 위에 버려졌습니다. 도로에 버린 양심이고 언제 찾아갈 건가요? 오토바이 탈 자격이 없네요. 네, 충북 청주의 한 도로. 인적 드문 새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형이 누워있던 거 생각을 했거든요. 사고는 났는데 사고를 낸 사람이 없으니까 사고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차들 지난 10일 새벽 한 남자가 홀로 길을 걸어갑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의 행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해 차량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했고 현재 그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전이 없는 상황에 남은 가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사망한 강동영 씨가 올 4월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주차를 다 시켰다, 이제 간다 하고 알겠다 하고 끊는 게 마지막 통화였거든요. 운송업에 종사했던 강 씨. 평소와 달리 일이 늦게 끝났고 홀로 집으로 걸어오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건데요. 강 씨 주변에 빵이 흩어져 있었다고요. 아내와 나눠 먹기 위해 들고 오던 빵이었는데 결국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나눈 대화도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네요. 아버님께서 상황 접하시고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에서 새벽 4시에 현장에 가셨대요. 거기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있는 게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아버지가 주워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차에 보관하고 계셨다가 저런. 차에 그대로 방치된 게 제가 차에 뭐 부속품 뭐 떨어진 거 주워 놨더니 이걸 들고 왔는데 우린 그 빵인지 모르고 처음에 들고 오더니 이거 거기다 놔더니 내가 만지니까 빵이야. 그래서 웬 빵을 들고 와? 그랬더니 경호가 빵 들고 왔다고 사고 났다고 그렇게 그래서 형이 평소에 형수님이 좋아하는 거를 다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 되게 미안해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강경호 씨.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남편의 빈자리.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인생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못 이루고 가는 것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런 게 커서 좀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로엔 여전히 침묵만이 감돌고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 발견된 단서는 단 하나입니다.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찍힌 CCTV 화면뿐입니다. 번호판도 차종도 알 수 없는 흐린 화면이지만 사고 장소 근처에서 찍힌 유일한 영상인데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밝은색 중형 차량입니다. 사고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그러면 1분 3초 요 지점이 거의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지나간 차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볼 때 가장 이 유력합니다. 차량이 좀 축소가 됐나요? 네, 1월 10일 새벽 1시 예. 3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흰색 혹은 은색 차량으로 추정되며 사고 충격으로 앞 범퍼, 보닛 등의 파손 흔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의심되는 차량을 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청주 흥덕경찰서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알고 있을 텐데.